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신기한 패키지 도커 18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 17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데스크탑 환경이 열리는 형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데스크탑 환경을 세팅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우분투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요. 우분투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X 서버용 컨테이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X 서버용 컨테이너다. 그 다음에 자동 재시작할 거고, 폴더를 우리가 볼륨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X 서버용 공유 폴더와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와 홈 폴더와 마운트를 하도록 할 거고요. 포트는요, 아까 26까지 했으니까 2502 포트를 SSH 22번 포트로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5080도 80 포트로 연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사용할 걸 대비해서. 그리고 환경 쪽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모바 엑스텀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할 때요, 인증 부분이 있는데, 인증 부분에 대한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저 빈에서 루트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 X5 인증 파일이죠. 요 부분이 이렇게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 빈에 X5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한 경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 빈 XAUTH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그거 나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밑에 내려가게 되면, 위에가 있습니까? 밑에가 있습니까? 여기 컨테이너가 만들어져 있는 게, 생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X 서버 컨테이너. 자, 더블 클릭해서 터미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줄 건,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해줍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요. 이 업데이트가 끝나게 되면 또 업그레이드까지 한번 진행을 해서 먼저 제1번 작업으로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을 한 후에 우리가 X 서버를 도커에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8가지 8가지 apt 업그레이드도 해줄게요. 8가지의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패키지 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치해 줘야 될 게 apt get install get install 다음에 런처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X11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X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런처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AUNCHER 런처는 어떤 거냐면 데스크탑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격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DSM에서도 DSM에서도 이런 어떤 틀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 누르게 되면 이런 틀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틀 골격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제 런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런처를 하나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런처를 설치한 런처라는 패키지하고 또 런처 패키지 이외에 패널 LX 패널이라는 패키지를 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LX 패널은 또 어떤 걸 뜻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표준 패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형태들을 패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스크탑 패널, 각각의 메뉴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메뉴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LX 패널이라는 마찬가지로 요 패키지 또한도 설치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LX 패널은 대문자가 아니고 LX 패널 소문자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틀과 그 다음 메뉴와
그죠? 그 다음에 이 메뉴에서 한 가지 더 구성해야 될 게 LX 어피어런스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테마와 여러 가지 이제 화면 설정들을 변경하는 것들이죠. 화면 색상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해주고 막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테마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LX 어피어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붙여놓을게요. 자, 각각의 패키지들에 대한 LXAA, LXA, LXA죠. 예. 패키지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가면서 여기다가 한꺼번에 설치할 패키지명들을 같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는 또 마찬가지 지금처럼 사용하는 글죠. 예. 터미널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프로그램의 패키지명도 LX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X 터미널도 같이 설치를 해주죠. LX 터미널 환경이죠. 번역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죠. 표준 터미널 에뮬레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픽 환경에서도 터미널로 들어가 가지고 보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 터미널 프로그램 에뮬레이터를 같이 설치를 해주죠. LX 터미널이요. 다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LX 터미널도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터미널뿐만 아니라 오픈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창,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어떤 창들을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창, 적게 해주고 크게 해주고 하는 이런 어떤 창들을 관리해 주는 X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오픈박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박스라는 패키지도 또한 마찬가지 여기다가 설치를 해줍니다. 자, 붙여놓을게요. 예, 오픈박스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그죠, 윈도우즈에서 이런 어떤 파일들을 관리하잖아요. 그죠? 이런 파일 관리 창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픽 버전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일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PC맨이라는 겁니다. 요 PC맨 해가지고, PC맨 파일 매니저. 그죠? 예, 그래서 이 PC맨도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리눅스에서 그죠 파일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PC맨 파일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다. 이 또한도 같이 설치를 해주게 되겠죠. 이제 구성 메뉴들이죠. 하나의 우리가 그래픽 버전을 세팅하기 위한 도커 안에다가 도커 컨테이너에다가 그래픽 버전을 세팅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구성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스크탑 환경인 LXDM 경량의 데스크탑 매니저라고 합니다. LXD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LXDM은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오픈소스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그래서 LXDM도 있고 그 다음에 뭐 GDM도 있고 뭐 그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개발돼가지고 사용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또 라이트 DM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데스크탑 구성 그죠 환경을 갖고 있는 LXDM까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꺼번에 해주면 이제 그래픽 버전의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몇 가지입니까? LX 런처, 틀, LX 패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 관리자 그죠? LX 어피어런스가 뭐였었습니까? 어피어런스가 헷갈리는데요. 예, 테마 그죠? 테마 그다음에 오픈박스가 뭐였습니까? 오픈박스는 여기 이게 창 관리자네요. 그다음에 파일 관리자 PC맨 파일 매니저 그다음에 데스크탑 환경 설정 데스크탑 매니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까지가 도커의 그래픽 버전 X서버를 구성을 해서 GUI 환경으로 컨테이너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패키지들입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까지 하나를 더 이렇게 설치를 해줌으로써 다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어떤 형태의 도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의 탑재가 완료가 됩니다. 요거 설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거로 요거 일단 설치 명령을 진행을 해주고요. 상당히 많은 이 각각의 패키지에 종속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되집니다. 엄청나게 많죠. 요 많은 프롬들이 다 깔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이런 이 각 패키지에 종속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까지 다 안다면 박사가 돼 있겠죠. 아무튼 일단은 요런 어떤 형태의 7가지의 패키지가 설치가 되림으로써 도커의 그래픽 버전이 탑재를 시킬 수 있다. 그래픽 버전을 탑재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yes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각각의 시스템의 사양에 따라서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 1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패키지 설치가 완료가 되어졌고요. 설치하는 과정에 3번의 메뉴 선택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미 지나가 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지오그래픽 에어리어 선택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6번 아시아를 선택하시고 58번 서울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키보드 선택 부분이 나오는데 69번인가가 코리아 한국 키보드, 그 다음에 1번에 또 코리아 키보드 해서 101키, 106키 선택하는 부분 나옵니다. 거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라이트 DM, 그죠? 라이트 DM으로 쓸 것이냐, LXDM으로 쓸 것이냐 선택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LXDM 선택 메뉴, LXDM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설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바일 엑스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엑스텀을 통해서 SSH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SSH 서버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명령을 쳐줘 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이제 SSH 서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SSH 서버를 설치한 이후에는 이게 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etc 폴더에 SSH 폴더에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11 서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SSH 폴더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환경 설정 파일이 2개가 보입니다. SSH config라는 파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SSHD config라는 파일이 보입니다. SSH config 파일은 클라이언트 환경 설정 파일이고 SSHD config는 서버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둘 다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X11 포워딩이 지원되게끔 환경 설정을 변경을 해준 거죠. 먼저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인 파일인 환경 설정 파일인 SSH config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면 맨 위쪽에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주석 처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개, 요 3개입니다. 포드 에이전트, 포드 X11, 포드 X11 트러스트 이 부분을 다 yes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가 no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미 한번 테스팅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그냥 주석 처리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드 에이전트를 yes로 바꿔주시고요. 포드 X11을 yes로 바꿔주시고 포드 X11 트러스트 이 부분을 3개로 yes로 변경해 주시고 WQ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SSH 클라이언트 컴피그 설정 파일 SSH 컴피그 파일은 그 3개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SHD 그죠? HD 컴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버 컴피그 파일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 패밀리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복사해 가지고요. 어드레스 패밀리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inet로 변경을 해 줍니다. 요것도 구글을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any 어드레스 패밀리 이 부분을 inet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바텀을 통해서 바로 루트 관리자로 해가지고 루트로 바로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루트 퍼미션을 접근할 수 있는 퍼미션 부분을 수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퍼밋 루트 로그인 프로하이비트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 처리를 없애주고 활성화시켜서 여기를요 프라이빗 패스워드가 아닌 yes로 선택해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요것 또한 하나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X11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X11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요 부분에 해당한 것 중에서요. Allow Agent Forwarding 이 부분 yes로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Allow TCP Forwarding 요것도 yes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X11 Forwarding yes로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X11 Display Offset 해가지고 10 돼 있는 거 활성화 시켜 주시고 X11 User Local Set Local Host 요 부분도 yes로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활성화를 시켜주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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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yes 이렇게 해주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현재 이제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의 모든 패키지 설치와 그 다음에 SS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더더욱이 X 서버를 통해서 포워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설정 부분은 완료가 되집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SIR, SER, VSE, SSH를 서버를 한번 재실행을 해주죠. 재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엑스텀을 통해서 한번 직접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엑스텀을 실행을 시켜 놨고요. 엑스텀에서 우리가 여기 컨테이너에 접근하려면 계획에서 보면 SSH 포트를 통해서 접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5022 포트를 통해서 엑스텀으로 현재 X서버 컨테이너에 접근을 X11 포워딩을 통해서 X서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SSH로 해가지고 세션을 하나 만들도록 합니다. 192.168.02 자기의 그죠 나스 서버의 리모트 호스트 이름 어드레스 그죠 IP 주소를 적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다이렉트로 루트로 바로 접근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25022로 접근을 하도록 할 겁니다. 루트로 접근을 하기 위해 먼저 컨테이너에서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PASSWD 이렇게 해서 루트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하나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이제 루트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세션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루트로 접근이 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까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요. 그죠? 개요 부분에서 여기 패스 부분에다가 지정했던 부분이 있죠. 유저 빈 XAUTH라고 지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파일이 없다고 나오는데 처음에는요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경로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번 끊고 나서 재접속을 해주면 그 메시지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고 합니다. 에디트에서 제가 이름을 잠깐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요 이름만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리네임에서 여기가 X 서버 다시 25022 포트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해서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접속이 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은요, 자 터미널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터미널로 X 서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고 그죠. 지금 접근을 한 상태죠. 접근을 해서 확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폴더들이 보입니다. 루트 디렉토리 위치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터미널 들어가서
루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생성되어 있는 게 똑같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X 서버로 해가지고 터미널 모드로 접근을 한 거고 데스크탑 모드로 접근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X 서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있다면 여기가 X 서버가 지금 현재 색깔이 표기가 되어 있죠. 스타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X 서버가. 그죠? X 서버 여기 메뉴를 보게 되면 지금 스타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X 서버가 가동되는 형태를 보려면 여기 보면 SSH 컴프레션과 XSH 브라우저, X11 포워딩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4개가 녹색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었을 때 현재는 X 서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그죠? 그렇게 표기가 된 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가 정상적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래픽 환경을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터미널 모드로 접근을 했고 이제는 데스크탑 모드로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모드로 접근하려면 여기 아까 만들어 놨던 세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에디트 세션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어드밴스드 SSH 세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데폴트가 X11 포워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리모트 리모트 원격지 이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여기를 잘 못 읽겠네요. 여기 인터랙티브 쉘로 되어 있는 게 아까 터미널 모드로 접근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깔았던 데스크탑 매니저 LXD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데스크탑 매니저들이 있는데 이것들 제가 다 설치를 해서 테스팅을 해봤는데 잘 접속이 안 되지더라고요. 세팅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LXD 데스크탑 환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접근을 하려다 이렇게 해주고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쉘 모드가 아닌 X 서버가 가동되면서 데스크탑 화면이 나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모바 엑스텀 X 서버 1.0이 가동이 되죠. 가동이 되면서 조금 있으면 마우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우스가 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윈도우즈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의 GUI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죠. 여기서 우리가 작동했던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여러가지 그런 어떤 파일 매니저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작동해서 확인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별도로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윈도우즈나 이런 어떤 것들은 이미 다 그런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이 꼭 알 부분만 집어 나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는 형태들이죠.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모바 엑스텀을 통해 가지고 X11 포워딩 하는 부분과 그죠? 포워딩 하기 위해서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SSH 그죠? SSH 폴더 안에 있는 SSH 컴피그 파일과 SSHD 컴피그 파일을 환경 설정을 변경을 해주고요. 변경을 해줘서 모바 엑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데스크탑 환경의 그런 어떤 도커 컨테이너 접근법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 또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어서 브라우저를 탑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